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소득 5천만 원이 안 되는 의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5천만 원까지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월소득 5천만 원은 넘어서 내가 원하는 집까지 샀어요. 근데 집을 사고 빌딩까지 못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빌딩까지 왜 못 넘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빌딩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소득은 5천만 원이 넘어서 돈도 잘 모으고 있고 한데 재테크랑 부동산 쪽이 영 안 되는 분들, 도대체 왜 그런지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주제를 연속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의사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편안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듣고도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심층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버는 의사 많을까 적을까?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많은 의사를 알지 못해서. 근데 1, 2천만 원 버는 의사들은 많을 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 얘기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서 참 말이 통해. 뭐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여. 얘기했을 때 쫙쫙 뭔가 빨아들이는 느낌? 그분의 상황을 다 듣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상황은 이래서 이렇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 얘기가 너무 잘 통하고 잘 받아들여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 내가 보통 상담을 하면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날 1시간 반을 넘게 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재밌었던 게, 그분이 지금 현재 월 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한 250만 원 정도를 벌었대. 개원을 한 거야. 그러면 개원을 하면서 이제 엄청 걱정했대.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냥 거기만 차리기만 했으면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의 의사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자기는 그러니까 친절만 해도 환자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는 친절하게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생각난 게 있어.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일본 사람인데 미국에 살면서 치과를 갔는데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과 의사가 명의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겁나게 소문을 냈대. 근데 정작 그 치료한 거는 사실 잘못돼서 일본에 가서 다시 치료를 받고 나서야 완치가 됐다는 거야. 근데 치료가 똑바로 안 됐지만 자기는 지금도 그 의사가 명의라고 생각한대. 이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좀 이상한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주중에 가서 치료를 받고 주말에 집에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왔더래. 의사가 그 치료받은 거 어떠냐고 하면서 물어보더래.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 일이 다 있나? 의사가 굳이 왜 주말에 나한테? 치료가 정작 제대로 안 돼서 일본에 와서 그랬지만 자기한테는 그 의사 생각하면, 치과 의사 생각하면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의사가 자기도 전화를 한대. 내가 그거 듣고 소름. 오. 어떤 환자가 열이 많아서 주말에 전화해가지고 열 좀 내렸냐고 한대. 내가 얘기가 통한다는 건 이런 거였어. 그 사람도 잘 될 사람의 자질을 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그 자질을 갖고 있었고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던 거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그런 소득이 있게 된 거지. 누군가는 뭐 대충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꾸준히 그렇게 되기란 어려워. 우리나라 너무 팍팍하다, 헬조선이다. 저도 왜?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너무 외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문화에 그냥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약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럼 거기 가서 살아야지. 그런 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사는 게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치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나라라고. 그거는 내 공감. 일단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 다른 것도 있어? 헬조선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크죠, 사실. 노력해서 안 된다. 네. 그 노력이 잘못된 노력이겠지. 잘못된 노력이거나 엉뚱한 방향이거나,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남들이 20km로 뛰고 있는데 내가 20km로 뛰면 눈에 띄는 노력은 아닐 거 아니야. 다 고만고만한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럼 좀 더 하는 게 맞지. 아니면 다른 분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거나.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건 멍청한 거야.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왜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왜 좋은 결과가 없는지 생각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 다른 분야를 가거나. 세상 불공평해. 뭐 대기업 자제들이나 이런 사람, 뭐 금수저 물건 나왔으니까 뭐 그 사람이랑 자기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여건이 다른데 왜 거기랑 비교해? 없다가 성공한 사람이랑 자기랑 비교하는 게 맞지. 없다가 성공한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아보는 게 맞지. 그럼 내가 거기에 준하는 노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쟤는 그냥 주어진 성공을 갖고 신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뭐 맨날 뭐 이래도 노답이야. 답 없어. 그럼 그거 하지 말든가. 하지 말고 답 있는 거를 찾아서 하든가. 성공한 사람들이 그 당신보다 노력을 덜 했을까? 당신보다 더 적은 기간 노력했을까? 더 조금 노력했을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 현실, 내가 여건은 바꿀 수 없잖아. 그런 외국이 좋다면 가서 거기 가서 편하게 사는 게 맞아. 영화를 보면서 영화 재미없다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야. 나가면 되잖아. 그 시간이 아까우면 나가면 돼.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한국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 찾아서 가면 돼. 나는 한국이 좋아. 불평하는 사람이 수십만이 되면 우리나라 바뀔까? 수백만 되면 바뀔까? 나는 그러기 힘들다고 봐.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해결책이 없이 불평만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하나도 못 바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여건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본인이 영향력을 갖지 않았다면 스스로가 변화하는 게 난 빠르다고 봐.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불평하는 게 행복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하겠다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인생은 어차피 문제 해결의 연속인데 그걸 해결할 의지가 본인에게 없으면 누가 해결해줘? 아빠가 해줘? 엄마가 해줘? 알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반갑습니다. 황소재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재테크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아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의사가 하여간 재테크를 잘하는 경우가 제가 보면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어디에 의사가 뭐 건물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긴 하지만 소득이나 아니면 자산에 비해서 재테크를 못하는 거는 전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뭐 1, 20명 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의사인 분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제 활동을 해서 집을 사는 게 최종 목표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 집이나 사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뭘 서울로 치면 한강변에 있는 뭐 30평대, 40평대, 50평대 아파트를 내가 벌어서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게 자산적으로는 인생 최고의 목표인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의사인 분들 한번 볼게요. 의사는 물론 페이닥터인 분도 있고 개원의이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이 페이닥터인 분이랑 개원하신 분이랑 보면 이분들은 소득이 안정돼 있지만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만 또 높은 분들은 확 높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페이닥터인 분들은 소득이 많긴 많지만 또 잘 되는 개원이랑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꽤 나잖아요. 내가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테크를 못하는 이유를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개원의가 재테크를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재테크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집이 최종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자산의 최종적인 목표. 근데 이분들은 그 집이 일찍 끝났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더니 개원하고 뭐 5년 만에 집을 샀어요. 6년 만에 샀어요. 내지는 그 전후로 샀단 말이에요. 의사 되기 전엔 사회 친구들이나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집 사는 게 제일 큰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숙제 일찍 끝났네. 게다가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집을 사버렸어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난 새학기 되자마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 다 공부하고 다 외워버렸어요. 그럼 이 사이에 뭐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 준비할 수도 있지만 놀 수도 있는 가능성도 크죠. 개원하고 초기에 막 그 불안했던 시간, 막 노력하고 어쩌고 바빴던 시간을 거쳐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방향을 잃은 거예요. 뭘 해야지? 그리고 난 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소득이 어느 정도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도는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야 이제 단기간에 집을 살 수 있죠. 5천만 원 이상, 뭐 1억 이상 이 정도라고 보는데 미니멈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억이 모여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막 크게 자산적으로 높은 목표를 위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남들보다 좀 나은 걸 위해서 했는데 그게 됐어요. 뭐 원하는 것들도 좀 사고, 뭐 차들 사기도 하고,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비를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아내분한테 해줄 걸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해외여행 가서 몇 천만 원씩 쓰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런 삶이 전혀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매달 그렇게 벌어서 그 정도를 써도, 생활비를 써도 매달 남는 돈이 적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누구한테 말하면 시기 질투 받을 정도로 돈이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힘들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강 건너 불구경인 상황에 있다는 거죠. 재테크 꼭 해야 되나? 재테크 뭐 안 해도 상관없지 않나? 포트폴리오가 나는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재테크에 대한 사실 필요성을 딱히 느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재테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앞서 말한 그런 삶을 작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하면 그럼 이제 40대 중후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4, 5년 더 있으신 분들 보면 50대 초중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야가 많이 넓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누가 일이 있어야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변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주변에 골프를 쳐야 나도 골프 치게 되고, 하다못해 주변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딜 자주 해외여행을 다녀야 나도 가게 되는 거지. 그냥 생뚱맞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40, 뭐 5, 뭐 7, 뭐 이 사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 뭐 4, 5년 차 선배, 나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전에는 나처럼 잘 나갔던 분들인데 이제 병원 몇 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병원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나,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소득도 많지만 지출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녀 교육비, 뭐 유지비, 본인 씀씀이, 뭐 본인 취미부터 해서 쓰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당이 돼요. 근데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그 소득으로 그게 감당은 되지만 이러다가 내 노후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50대 초중반쯤에는. 나 앞으로 일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병원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매달 나가는 씀씀이를 감당할 수 있는 뭔가 재테크를 하기는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겪게 돼요. 그 선배들이. 근데 그 선배들을 보면서 이 40초 중반, 뭐 중후반, 뭐 40 중반 언저리인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만큼의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겠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전 세대 의사인 분들은 여기까지 생각이 안 갔어요. 왜? 이전 세대인 분들은 지금처럼 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지금보다는 덜 받고, 또 하나는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 대비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분들이 40대 중반 요 분들이 선배를 보면서 난 뭔가를 준비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 테크가 뭐냐면, 집을 샀으니까 건물을 사보자. 근데 이게 건물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일반 직장 생활에서 보통 이렇게 벌어서 건물은 넘사벽이지만 의사인 분들은 이거 쉽게 탁탁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는 바로 돈이 없어서예요. 아예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눈높이에 있는 건물을 사기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많이 버는 분들조차 본인이 있는 임대 들어와 있는 건물을 사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사지 못해요. 잘 되는 병원일수록 그 병원이 자리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입지의 건물을 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손에 꼽아요. 자기 건물 가지고 자기 병원을 한다? 이건 의사들의 로망이지, 의사인분들의 로망이지, 누구나 쉽게 의사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건물 갖고 싶은데 내 돈은 요거밖에 안 돼. 집은 내가 원하는 걸 한 번에 살 수 있었는데, 뭐 한 번이든 아니면 한두 번 거쳐서든 살 수 있었는데, 이거는 엄두가 안 나. 내가 벌어서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일이란 없을 것 같아. 상대적인 박탈감. 최근에 2, 3년 동안 그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느낀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의사인 분들 중에 극소수는 그런 건물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때 뭐 작년 초, 뭐 재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 초 전만 해도 1, 20억 가지고 막 7, 80억대, 100억 넘는 것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께 얼마가 됐는데 나는 현금으로 계속 갖고 있었어. 나는 그때 하기에는 야, 쟤는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난 안전한 걸 추구해. 이런 생각으로 안 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죠. 이거 내가 병원 지금 있는 병원 정리해서 일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자니 여기는 입지가 안 맞고, 그렇자니 그냥 난 병원을 여기 하면서 여기에 건물을 사 놓자니 이건 건물이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방금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사가 부동산 재테크, 건물 재테크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 10층짜리 건물을 사고 싶어요. 이거 지금 뭐 200억 이상 넘는 거 뭐 허다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200억이라고 할게요. 200억짜리 살려니까 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정도는 있어야 병원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이걸 사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작은 거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병원 규모가 안 되니까요. 병원을 하기에 뭐 층이 여러 개로 나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있는 자금으로 작은 건물부터 해야 돼요.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 대학교 졸업하고 뭐 레지던트 인턴 하던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도 레지던트 인턴 하면서 실무를 해야 의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책만 보고 수술이 돼요? 아니면 처방이 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지, 이것만 책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진짜 뭐 아주 특별한 기술이 생겨서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뭐 1년 안에 다 넣을 수 있다면 1년 만에 바로바로 의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를 해서 면허를 딸 수는 있지만 실무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실수투성이인 의사밖에 안 될 거예요. 시행착오,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내가 배우고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얘기 듣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실력이 좋아지고를 반복을 해야 내가 어엿한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원하는 걸 사는 거, 이거 건물은 뭐 집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왜냐하면 이미 선배들이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대장 아파트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난 그 대장 아파트 갖고 싶어, 이렇게 되기 쉽지만 어디에 있는 건물이 좋은지, 어떤 건물이 얼마인지, 그 건물이 그만한 가치가 맞는지, 임대가 잘 나가는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이 건물을 처음에 사서 경험하기보다 작은 것들을 사서 키워가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의사가 돼서 첫 시술이나 수술이 본인 마음에 100% 들어요? 하면서도 불안할 건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해보지 않고 발전이나 더 실력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보고 하더라도 내가 처음 할 때는 이 떨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하다 이거 혹시 실수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원하는 목표의 건물을 바로 사기란 어렵단 말이에요. 작은 것을 먼저 사고 내 상황에 맞는 걸 산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것도 알고, 그런 다음에 다음 거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에서 이걸 매각하고 다음 건물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건물을 사서 시간이 지나서 얘가 가격이 오르고 우리는 모은 돈이 있어서 이 오른 만큼의 대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서 다음 건물 사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에 지금 아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뭐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건물이라는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시거나, 이분들 두 분 다 미리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건이 된다면 진행을 해보시는 게 50대 중후반 선배님들의 고민을 하는 그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되지 않고 좀 여유로운 상황을 미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5년, 10년 뒤 내지는 15년, 20년 뒤의 미래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갈래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씩 벌면 얼마씩 모으고, 그리고 우리 애가 커나가면 우리 애를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뭘 보내고,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무슨 뭐 학원, 학교 보내고, 뭐 해외 유학 보내면 한 달에 얼마씩 들고, 이거 계산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병원을 하면서 내가 뭐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식을 하기도 하고, 뭐 피부과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 의료에 관련된 거는 만들기도 하고, 뭐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팍 터지는 경우는 천에 만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래길이 몇 가지가 없어요.
진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노트 펴놓고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있고 우리 애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곱해 보니까 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20년 산다고 쳤을 때 그 돈으로 이 상황이 이 노후가 커버가 될 것인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물가 상승률도 감안을 해야죠. 뭐 연 3% 하든 2.5% 하든 뭐 3.5% 하든 그 감안을 한번 해보고 계산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55에 할지 50에 할지 45에 할지 40에 할지 이게 따라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오랜 시간 공부하고 개헌을 해서 뭔가 잘 되고 나니까 내가 누리고 싶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런 기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스트레스 해소, 자기에게 주는 선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내가 버는 소득 말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적어도 50% 이상 커버가 된다. 그러면 뭐 저는 뭐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하는 기간 동안 우리 소득의 50%를 또 자산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월세를 내는 의사 그리고 월세를 받는 의사라는 주제로 얘기할 건데요. 지난번 영상, 그 의사와 관련된 영상 제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니까 의사들이 쓸데없이 보험을 되게 많이 가입해요. 쓸데없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의사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이쪽으로는 이렇게 잘 모르고 그렇게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걸 넘어서 똑똑하기도 해요. 그러면 다른 분야까지도 잘 알게 될까요? 수영을 잘해요. 달리기도 잘할까요? 격투기라면 MMA 잘한다고 해서 뭐 주짓수도 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그 잘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 아니 국가대표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를 뛰면 국가대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보다 꼭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이라는 게 있죠. 단거리 선수면 단기간에, 단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10초면 10초, 10몇 초 안에 최대의 내 체력을 써서 빨리 뛰어서 기록을 세운다. 장거리를 한다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길게 뛰어야 되는데 내가 해왔던 훈련과 내가 했던 운동 방식과 완전히 다른데 일반인보다 무조건 잘할 수 있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완주를 못할 가능성도 클 텐데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초반에 힘을 너무 안 써서 나중에 힘을 쓰려고 붙이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이 끝났는데도 계속 힘이 남아있다던가 페이스 조절을 못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한 분야에 대해서 매우 잘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까지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드물게, 아주 드물게. 근데 의사의 생활이라는 게 시간적 여유가 많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 의사이신 분들이 한 얘기.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했어요. 매일. 그리고 보통 의사라고 하면 본인 가치를 낮게 생각할까요? 높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높게 생각할 것 그렇죠. 대부분이 높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치 높은 내가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이렇게 했어 일을. 그럼 그 시간 이외에도 일을 하고 싶을까요? 뭔가 신경 쓰고 막 하고 싶을까요? 쉬고 싶죠.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뭔가 보상을 얻고 싶죠.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쇼핑을 한다던가 좋은 뭔가를 한다던가 경제적인 것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보상을 원한단 말이죠. 다른 걸 막 찾아서 연구해서 알게 되는 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뭐 초반에는 매일 밤새기도 하고 병원에서 먹고 자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그 뒤 시간도 막 이렇게 치열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얻고 싶은, 그리고 내가 이걸 이 정도 해서 돈을 이 정도 버는데 다른 거를 굳이 재테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훨씬 더 크게 버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생활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되나? 돈이 이렇게 쌓여 있네? 뭐 하지? 그럼 뭐 하나 사지. 돈이 이렇게 모이고 있네? 누가 자꾸 찾아와서 막 부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 얘도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런 정도는 그래, 보험 든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니까, 저축성이고 보장성이고 있으면 나쁠 건 없으니까, 이거 돈 쌓여 있는 것보단 낫겠지. 그래, 하나. 그거를 아마 그런 분들이 다 파고 조사하고 확인해보고 뭔가를 한다면 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심정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렇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막 재테크 책 보고 막 연구하고 찾아보고 이럴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의사라고 해서 특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비율이 많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나의 가치가 높고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머지 시간은 여가로 좀 보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경제적으로도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예를 들어 집에 살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이상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금도 쌓이고 있고, 굳이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하자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문제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경제 상황이 이 정도로 높다, 일반인의 기준이 이 정도고 좀 높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풍족하다고 느낄까요? 어느 정도 좀 여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 5천만 원 버는 사람,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팍팍하다고 생각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5천만 원 번다면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1억 벌면은 완전 여유롭다고 생각하고 살까요? 저는 그만큼 벌어보진 않아가지고. 예전,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네. 용돈 일주일에 한 달에 5만 원, 네. 중학교 가니까 10만 원, 올라가니까 20만 원, 네. 금액이 올라갔어요. 네. 풍족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부족하죠. 왜? 그때는 쓰는 게 틀리니까. 왜? 초등학교 때는 그냥 간식 사 먹는 것부터 해서 끝났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만큼 제가 하는 일이 틀려지잖아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100만 원 벌 때 먹고 쓰는 거, 1000만 원 벌 때 먹고 쓰는 거, 그 이상 먹고 쓰는 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웬만큼 올라가서도 풍족하다고 느끼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주위 사람. 100만 원 버는 사람 주위에 거의 다 100만 원 버는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들 중에 주위에도 1000만 원 버는 사람, 몇 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죠. 100만 원 버는 사람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옷을 사는데 5천 원짜리 샀다면, 이 사람들 주위에서는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지만 이 사람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게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자기가 생활할 건 계속 무한정 늘어나진 않아요. 소비 활동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계속 자금이 쌓여요. 종잣돈이, 여유 자금이 점점 쌓여요. 그렇지만 이걸 쌓인다고 해서 이걸 더 늘리겠다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 예전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의사인데 한 달에 1000 몇백? 근데 1500인가? 한 그 정도 버시는 분. 카드값이 1300.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몇 천만 원 벌어도 그게 대부분 소비로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도 물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죠. 비율상. 근데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쌓이고, 이런 경우, 결혼을 사는 경우에 이 자산이 쌓이려면은 의사들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 최소 월 소득이 그래야 좀 쌓여요.
싱글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 이상만 돼도 뭐 1,500 이상만 돼도 종잣돈이 쌓이는데 결혼을 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종잣돈이 쌓이려면.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과 똑같아요. 주위의 생활 수준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자녀 한 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보통의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아이가 커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이럴 때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서 지출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죠. 의사분들은 이렇게 지출이 이렇게 늘어날 때 응.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라든지 의사를 평생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응. 또 그런 걱정들은 다들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돼서 40대 정도 크게 걱정 안 해요. 50대도 한 중반 뭐 이 정도까지도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채워지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직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시간이 길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지금 생활도 풍족하고 여유 자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50대 후반, 뭐 60대가 된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전에 뭔가 그 돈으로 뭔가를 했어요, 재테크를. 뭐 보험을 정말 많이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씩 납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부동산을 산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뭐 다른 재테크를 했거나 했는데 제대로 안 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 수입으로 얻는 소득이 훨씬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하죠. 보통의 재테크라고 하면은 내가 버는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100이라고 하면 재테크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100까지 만들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지만 의사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소득만큼의 소득을 만드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고 종잣돈이 쌓이긴, 여유자금이 쌓이긴 쌓이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사기에는 늘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했다가 뭐 잘 안 되고, 뭐 어디 뭐 수익 괜찮다는 거 했다가 손해보고, 그러니까 뭐 매달 많은 금액이 보험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그러니까 내 소득 중에서 그런 과외의 소득, 재테크로 인한 소득은 늘 내 전체 소득, 일해서 버는 소득에서 뭐 20, 30% 많아봐야 40% 되기도 뭐 40, 50% 되는 일은 극히 힘든 일. 그러니까 병원을 해도 돈을 잘 버는 개원을 해도 사실은 그 돈을 조금 모아서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월세 소득으로 내 소득을 넘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드물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의사를 하면서 개원의라도 거의 평생 월세 내면서 살죠. 자기 집은 소유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건물에서 병원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사들의 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기 건물에서 자기 병원을 하는 경우 거의 꿈이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병원을 하는 위치가 뭐 뒤에 골목의 안쪽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로변, 뭐 A급 상권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데에 있는 건물들은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평생 월세 내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거? 월세를 받는 의사들은 이 내용을 실제 의사들이 들으면 뭐 공감할 거예요. 주위에서 자기 건물에서 월세 안 내면서 병원하는 사람?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고 하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월세 내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일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미리미리 신경 써서 월세 받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인해서 의사를 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거는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공간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지 안 할지 자유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시간 안에 들어가겠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일을 할지 안 할지도 여기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네 번째를 얘기한 거예요.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공간적인 자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일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아요. 보통의 경우보다.
물론 뭐 개원을 안 하고 페이 닥터로 쭉 하는 경우에는 뭐 월등히 많이 번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일반인 수준보다는 많이 버는 건 맞죠. 근데 이 마지막 자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할지 말지의 자유. 요 마지막 자유. 내 소득만큼의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면 이게 생기죠.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일을 해야지만 생활이 된다면 이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일과 이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때는 그 만족도 차이가 많겠죠. 안 해도 되는데 난 재밌어서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건데 내가 안 하면 생활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해. 차이가 크죠. 예전에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아는 그 치과 의사이셨던 분, 그분은 50대 때 병원을 그만두셨는데 건물에서 나온 월세가 뭐 한 7천인가 8천인가 뭐 하여간 돼서 본인이 의사를 그만두고 거의 반 돈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치과 의사 좋은데 왜 그거를 그만두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왜 입냄새 나는 남의 이 종일 보고 있고 싶겠냐고.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자기 친구들 중에. 근데 자기가 일 안 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다들 다 자기처럼 그만두고 자기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월세를 내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이만큼의 월세 소득이 생긴다면 적어도 아니면 내 소득에 준하는 월세 소득이나 어떤 무슨 소득이 생긴다면 훨씬 더 뭐 자유롭겠죠?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돼 있는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의사면 소득도 많고 뭐 자산도 엄청 많고 많은 건 맞아요. 근데 많은 만큼 이 소비 규모, 생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드물죠. 뭐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벌면 버는 만큼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치과 의사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월세를 그렇게 받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꽤 있었어요. 물려받은 게 꽤 있었고 본인이 번 돈으로 그러니까 물려받은 오래된 건물이 있었는데 본인이 번 돈으로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 케이스. 근데 사실 그런 경우 말고 본인이 직접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는 거는. 오신 분들 중에도 제가 몇 번 만나봤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사람이 지출 습관이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 때 돈을 처음 받으면서 지출 습관이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을 때 한번 바뀌고 그 뒤에는 그냥 유지돼요. 근데 의사들은 처음에는 뭐 레지던트나 뭐 그거 할 때는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모으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돈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지출하는 습관 쪽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면 저 정도면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못 모아. 그리고 여기는 크게 모으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병원 차릴 때 대출이 많이 나와. 그리고 뭐 기기나 이런 것들도 다 리스로 해주고 의사들은 뭐 대출 이런 것도 금액도 많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고 금리도 저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오픈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단 말이죠.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개원했다가 안 돼서 완전 신용불량자로 막 이렇게 뭐 전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는 병원 가서 일 못하고 뭐 와이프 이름이나 뭐 가족 이름으로 일하면서 그쪽으로 돈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망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이 쭉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테크의 어떤 필요성? 그걸 많이 못 느끼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50대 후반이나 그쯤 되면 확 느끼죠. 내가 이거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 병원도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요새 안 된다는 데도 많다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병원이 드물었지만 요새는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경쟁하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 진료했으니까 나도 피곤해. 보통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오늘 내가 끝나고도 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유, 오늘 나 뭐 일도 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집에 가서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석이 많죠.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못하고 일정 시점에 은퇴해서 예전에 들어놨던 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서 생활 좀 줄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그전 생활 유지나 그렇게 뭐 크게 생활은 안 되더라도 집 하나 있고 뭐 부동산 좀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나 아니면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 좀 있으니까 그걸로 산다고 해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그런 거?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0, 40대, 40대 적어도 자금을 좀 모아서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랬다면 요 뒤의 상황이 이 앞전의 상황과 별 차이 없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남편분이 외벌이 했는데 더군다나 공무원이 했는데 아들 둘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은 물론 지방이긴 했어요. 충청도였는데 대전이었나? 뭐 하여간 그랬는데 그분은 그 상태에서도 아내분이 알뜰하게 아껴서 집이 4채, 부동산이 하나 4개였고 월세 받는 게 한 200 됐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아끼는. 근데 오시는 분들 중에도 월 소득이 몇천 되시는 분들인데 모은 게 뭐 거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벌면은 뭐 근데 대부분의 소비, 대부분. 그리고 돈을 좀 그러니까 나의 가치가 높다.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면 때문에. 누가 와서 뭐 하면 얘기하면 부탁하면 안 들어주기 그렇고 그리고 내가 저거 뭔가 모른다고 하기가 좀 체면 깎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상에 뭔가 해주는 경우 분위기상에 뭐 투자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번 것보다 모은 게 별로 없는 그리고 이걸 갖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대로 그냥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로 가는 거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오시는 분들 중에 자기 병원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서 병원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진짜. 안 그럴 것 같지. 강남이나 그러니까 목 좋은데 병원 위치가 보기 좋으니까 그런데 건물은 얼마 정도나 하는 거예요? 뭐 목 좋다의 기준이 뭐 너무 다르겠지만 여기 뭐 강남 기준으로 성형외과 제일 많은 뭐 압구정 뭐 신사 이쪽으로 치면은 몇백억 갖고 안 되지. 건물 전체 아니어도 이렇게 그 한 칸씩 분양하는 경우는 이제 뭐 아주 큰 테마상가나 이런 데는 있지만 강남 기준은 거의 없지 그런 게.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드물지. 그리고 거의 다 임대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사역에 있는 뭐 성형외과 빌딩 이런 것들은 뭐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대부분이 임대야.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성공한 뭐 기업으로 치면 삼성, 현대, 기아 뭐 이런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그 외에 뭐 종합병원을 하거나 왜 서울대 가도 1등부터 꼴등이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의사도 똑같아.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나 예를 들어 뭔가 내가 일했으니까 좀 보상 크게 다르지 않아. 물론 규모가 좀 다를 수 있고 하는 일이 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진 않아. 그게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세 500만 원만 받아도 정말 괜찮겠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까? 주위에 뭐 아는 의사가 어떻게 됐더니 월세 뭐 5천 받는다 이러는데 내가 500만 원
목표 이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어 해. 근데 이걸 하기에는 내 돈이 없어. 돈이 충분히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거야. 그거는 확실해.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돈이 충분히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난 돈이 부족해야. 월세 5,000원 나오는 걸 살아야 되는데 난 사봤자 500. 사봤자 500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사봤자 500인데 아 이거 지금 돈이 너무 없네.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있다가 이대로 가서 그냥 유지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비슷하잖아요. 내가 500 받고 싶지만 지금 해봐야 뭐 50만 원? 에이, 그건 뭐 아직은 아니지. 근데 사실은 50만 원부터 시작해야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보니까 50만 원도 시작이 안 되니까 어떻게 500을 가겠어? 여기도 똑같아. 500만 원을 안 되는데 뭐 5천만 원 월세 받는 게 어떻게 되겠어? 불가능하지.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걸로 그것까지 단계까지 되려면 뭐 아까 말한 뭐 신사역에 있는 그런 빌딩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소득 정도, 뭐 어마어마한 소득 정도 한다면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 근데 그렇지 보통의 경우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건물이 뭐 엄청나게 뭐 수백 개 되는 건 아니니까 손에 꼽는 거니까 그런 건물들 그런 뭐 병원들은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본인 스스로 넉넉하게 생각한다? 거의 없을걸? 거의가 아니라 없을 거야. 누구나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한 사람들은 항상 그 위를 보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거는 똑같아. 또 질문 있음?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씩 준비하는 게 맞는데 내가 신경 쓰는 게 싫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오시는 분들 보면 병원을 뭐 여러 개 하더라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개 하더라도 그렇게 막 자산이 많거나 거의 못 봤어. 이상하지? 이상한데요. 진짜.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 분야는 잘 알지만 다른 분야는 잘 연구해서 내가 막 찾아내고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 개원하기 위해서 막 병원 자리 보고 이런 건 잘해. 투자는 또 별개거든. 근데 이건 개원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거기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잘 찾아봐. 근데 부동산 투자랑은 또 다르단 말이지. 그럼 내가 저기 가면 내가 병원 하기에 좋겠다. 이걸로 저걸 살까 말까 하기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정확히 부동산 투자와 맞는 여건이면 괜찮은데 병원 하기엔 괜찮은데 부동산 가치는 또 그냥 그래. 왜 그렇지? 해보고 나서 알아. 왜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가인데 거기서는 아파트 단지에 사람이 많으니까 손님은 많이 와. 환자는 많이 와. 유지는 잘 돼. 병원은 잘 돼. 근데 아파트 상가가 별 볼 일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 별 볼 일이 없어. 번화가가 더 나아. 근데 번화가서 보려고 하니까 내 돈으로 사기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사고 이걸 뭐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여기서 운영하고 병원하기엔 좋은데 이 부동산 가치는 그냥 별 볼 일이야. 이런 경우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선입견이라고 보는 게 맞지. 질문 있음?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월세를 만드는 게 얼마나 걸리겠냐? 네네네. 그거는 물론 하기 나름인데 싱글이냐 결혼을 했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10년 걸린다면 반밖에 안 걸릴 수 있어. 2배 빠를 수 있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2년 모아야 될 돈 1년 만에 모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내 지출을 통제한다는 전제지. 쓰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뭐 답이 없지.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명품 사는 거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하에 그런 것들을 하거나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으로 내 스트레스를 푼다. 물건 가지고 뭐 아니면 뭐 좋은 차를 타는 걸로 내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면은 글쎄
제가 왜 글쎄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서 좀 그래서 자산이 많아지고 거기 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면 여기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게 되거나 아니면 소득에 뭐 차이가 생긴다면 바로 문제거든요. 다음 달 바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임대 관리하는 호실이 지금 한 50개 호실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연체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 준다고 한 거를 그날에 못 주고 미뤄지고 하니까 월세를 바로 다 못 내고 뭐 나눠서 내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전 의아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번 달에 월급이 안 나왔다고 한들 본인이 월세를 적어도 몇 달 낼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소득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비슷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맞냐 아니냐 그 기준이 내가 오늘부터 돈을 안 번다면 앞으로 몇 개월 버틸 수 있냐 몇 년 버틸 수 있냐 이걸로 부자다 아니다를 따진대잖아요.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다 는 사람은 정말 부자일 거고 지금 생활 유지하면서 누군가는 지출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당장 버는 소득이 없으면 3개월만 가도 큰일 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6개월 누구는 1년 누구는 2달일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한 달일 거고 다음 달 바로 곤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좀 하는 일이 뭐 영원히 계속 막 잘 안 되는 일 없이 계속 잘 되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적어도 준비는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준비는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의사들 중에 뭐 건물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강남 꼬마 빌딩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꽤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출간 전이지만 일부분을 제가 샘플북으로 만들어서 받아볼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샘플북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강남 꼬마 빌딩 내지는 꼬마 빌딩에 적어도 관심이 있는 분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지 그렇지 않은 분은 보셔도 크게 도움 안 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신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